네, 안녕하세요. 스픽스 긴급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김건희 게이트 폭발 하나입니다. 제목 어떻습니까, 장 소장님? 왜 저를 왜 불렀어요? 김건희 뭐라 알아가지고 제가. 두 분이 친하지 않으세요, 혹시? 저는 전화번호만 알아요. 아, 전화번호를 아세요? 연락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연락 안 해봤습니다. 그 정도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친한 관계인데. 아니, 전화번호를 제가 지인한테 네.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 아니야 그랬더니 안 돼. 그건 좀 줘봐라. 네. 내가 정말 보수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될 것 같다. 김건희 여사에게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결단을 내리시라. 그렇게 제가 장문의 편지를 쓰려고 전화번호를 입수했는데 보내진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리시라 하지 마시고 제가 옆에 가서 참모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가 잘 들으면은 다 추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합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정치를 안 하기로 했고 네. 김건희 여사가 저를 쓴다고 하더라도 네.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에이, 김건희 여사가 완벽한 넘버 탑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내조하는 영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야? 아이, 뭐 이제 대표적인 우리 계시의 영역이라든가 어떤 뭐 왜 2,000명인가 소문이 있는 거죠. 소문이 있는 거다. 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 같은데 네. 듣는 소문은 많죠. 네. 흉흉한 소문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휴. 근데 이게 어떤 정황적인 증거, 팩트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가 방송 중에 얘기는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은 많아요. 저는 얼마나 황당무계한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무당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험하다. 그만해. 네. 그만해. 네. 나 이름까지 들었어. 그렇습니까? 네. 나 이름까지 들었어. 네. 영화 이야기도 관련성이 있고요. 그죠? 네. 참 미치겠어. 아니, 이렇게 논란이 많은 배우자 영분이 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나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없잖아요. 네.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 그냥 일반인들 생각해도 되게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당사자들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막지 못할까? 한탄스럽습니다. 종교의 영역에 이거는 뭐 우리 일반적인 뭐 개신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푹 빠져 있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공적 영역의 일을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에 우선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미국 정치에도 있는 거 아세요? 미국에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이 만든 최고의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어떤 이제 이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의해서 복속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른바 이제 미국식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링컨이 썼던 게스트버그 연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문구가 신비주의야. 유구한 신의 나라로부터 내려온 우리 땅은 어떻게 하면서 실제로 링컨이라는 사람도 공화당 주류였지만은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교 근본주의자였어요. 그러네요. 네. 참 아는 것도 많으신 박진영.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설마. 우리나라 그러면 안 되죠. 불행한 나라. 아니, 솔직히 그 황교안 대표도 종교에 대해서 과잉 심취했던 분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랑 친하게 지낸 거지 뭐. 그렇다고 또 아니, 맞아. 그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네네네. 보좌진들한테 보고받고 그래서 보좌진들이 되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정치는 사실 세속의 일이잖아요. 정경 분리돼야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이 명태균 씨 녹취록에 이어가지고 네.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 씨라는 대통령실 비서관 대리 요 분이 용인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원모 비서관이 맞아요. 내리꼽히면서 피해를 본 분입니다. 이번에 녹취록을 오픈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어제 공개한 것만 갖고는 네. 김건희 여사가 정말 개입을 했다라고 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증거는 아니다. 네, 그냥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여러 네. 얘기를 했다. 그렇게 몰고 가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당시 공관위원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보다 더 정확한 팩트가 나왔어야 해요. 예를 들면, 야, 이명수 기자, 내가 어제 얘기 들었는데 그저께 뭐 30일 날 밤 9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공관위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혼모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대.
이렇게 좀 구체적인 팩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김건희가 뭐 이철규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철규가 이 업무 못 챙기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그냥 이렇게 들었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 장 소장님 알고 하신 이야기예요. 넘겨짚고 하는 이야기. 넘겨짚어서 하는 거예요. 이분 진짜 위험한 분이네. 아니 그런 것이 있어야 진짜 서울의 소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뭐 폭로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 문제 제기가 될 텐데 그게 없잖아요. 다음 주에 당무 개입 이야기 지금 터뜨리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죠. 그냥 소문만 가지고 얘기하면 나 진짜 한 2시간도 얘기할 수 있다. 아니 그 다음 주에 서울의 소리에서 녹취록 관련해서 당무 개입 이야기가 자기들이 터뜨리겠다고 예고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얼핏 장 소장님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식의 전개 방식이야. 다 그런 것이 무섭다 이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 다 있어야 언론사에서도 자기네들 보도의 신빙성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은 얘기만 가지고 하면은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쌓이는 거죠. 마일리지처럼 김건희 여사 또 저랬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아이고, 이런 게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결정적인 거 한 방 빵 터지잖아요. 폭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감 때 김건희 여사의 육성 증언이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거기서 터트려가지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은 이거는 못 막아요. 자, 3단계로 구분해 볼게요. 어제 이제 서울의 소리 이야기는 결국은 김대남 씨는 넋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전원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전원의 성격인데 그것보다 좀 더 넘었으면은 이 행동으로 확인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장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교수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원모가 공천 받는 절차 어떤 절차가 만들어졌더라. 맞아. 요게 이제 일시 날짜까지 시간까지 나오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러면 행동으로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넘어서면은 목소리. 그렇죠. 그죠? 요런 단계인데. 맞아요.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번 단계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래요? 네. 그럼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죠. 그때 그러면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긴급 편성 한번 해보시죠. 네. 자, 목소리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 씨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녹취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목소리는 그럼 명태균 씨는 목소리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거는. 있어. 근데 명태균, 김건희 이 두 분이 대화한 건데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에 제보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뉴스토마토는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어요. 뉴스토마토가 가지고 있다고요? 제3자가 녹음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명태균 씨가 내가 어제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자, 내가 녹음했으니까 들어봐. 스피커폰으로 딱 눌러가지고 들려줬어.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그걸 또 녹음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걸 해가지고 언론사에 제보했으면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갖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토마토 TV에서 갖고 있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뭐 좀 위에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니까. 저보다 높으신 분이군요. 그럼요.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높은 분이셔서. 여러 가지 사실. 자, 근데 토마토 TV가 터뜨리지 않는 것은 뭐 비밀보호법 뭐 이런 것들과도 관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뉴스토마토에 제보하는 이라는 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지금도 2년 동안 명태균, 김영선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다 녹음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거를. 그게 정말 몇천 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 한 20통화만 했으면. 그분들하고 통화한 것만 아니고 다른 분하고도 통화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 들어보고 딴 사람하고 통화한 거는 다 그냥 제껴버리고 그분들하고 통화한 것 중에 문제될 만한 것들을 이제 뉴스토마토 쪽에 제보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신원을 보호해줘야죠. 법적으로 문제 받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혹시 이번에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 수사받고 있다는 분과 동일인인가요? 아니면 확률이 50%인가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E와 F가 좀 섞여 있다. 지금 확률이 50%네? 왜냐하면 뉴스토마토 측에서도 좀 취재원을 보호해야 돼가지고 EF를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계속 기사도 쓰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왜냐하면 섞여버리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김대남 씨 이야기와 용인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철규 의원이 이제 친윤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녹취록이 만약에
사실이고 개연성이 있다면은 윤건이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명령을 더 받드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규, 예, 윤석열 대통령보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이제 듣는 얘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네, 국정 운영에 대단히 사명감을 갖고 있어서 네. 대통령이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율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신다라는 얘기와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 소문이 사실이면 탄핵감인데요. 근데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거는 없어. 증거가 있어야 돼. 녹음, 네, 네. 그다음에 명백하게 그 일이 실현됐다라는 네, 그 보고 이런 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문만 있잖아요. 그 흉흉한 소문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네.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책임감과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큰일 나죠. 네. 자, 또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대표 부인을 더 좋아할까요? 이원모 비서관 부인을 더 좋아할까요? 에이, 비교가 안 되죠.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매를 윤석열 대통령만 썼을까요? 김건희 여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언론에 나온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 섰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네. 얼마나 친하면 네. 처음 대통령 돼가지고 해외 순방 가는데 그 신모 씨 네. 사인이잖아요. 사인이죠. 네. 야, 너 타! 전용기. 야, 타! 같이 가자. 같이 네, 나랑 뭐 네, 얘기도 나누고 나 뭐 네. 좀 심부름 좀 하고 네. 타! 야, 타! 이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챙겼다. 편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원모 비서관이 80년생이에요. 오, 한동훈 씨가 73년생이고 오. 7년 차인데 어쨌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하고 당대표였어요. 80년생은 마지막 검찰총장 하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검찰총장 한다고요? 이원모가? 검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검사 출신이에요. 아니, 검사 출신인데 검사 현직 검사가 아닌데 현직 검사 아니라도 검찰총장 임명할 수 있습니다. 나랑 막가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실무자급이지 윤석열 네.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수사하고 업무사항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지 한 기관의 장을 맡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실제로 장관이 됐다는 것은 한 4단계, 5단계 뛰어서 이 공무원 직위로 보면 장관을 시켜준 거잖아요. 근데 비서관이 보통 우리 1급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차관급 정도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왜 그렇게 몰고 검찰총장하고 가요? 동급인데? 아유, 뭘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네. 이원모 비서관을 상당히 아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집권 초기에는 인사비서관 시켰다가 용인갑이라는 어찌 보면 강남보다 더 좋은 곳에 네, 네. 공천을 줬잖아요. 네. 떨어졌어요. 다시 지금 인사비서관 시키고 있어요. 네, 네. 얼마나 아끼면 그렇게 하겠냐고. 아끼니까 검찰총장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나라가 막가자는 거지, 그거는. 네. 그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그 이원모 비서관 부인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무슨 차병원. 차병원 아니 자생한방병원 아니에요? 자생한방병원. 네, 네. 근데 이분도 뭐 고시 출신이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죠.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인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느낌은 들어요.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고시 출신의 한동훈 대표 부인인 진모 씨보다는 이 나이도 어린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훨씬 심정적으로 편하지 않았을까? 아이, 편하겠죠. 네. 말도 잘 들을 거고 네. 언니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 뭐 더 출세시켜 주는 거지. 뭐. 그렇다고 검찰총장을 어떻게 시켜요? 그런가? 공직기강 비서관이면 잘 된 거지 뭐. 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원모 씨가 정말로 김건희 씨가 아끼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드네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아끼고 김건희 여사도 상당히 아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안 아끼면 뭐 다시 대통령실에 불러들이지 않죠. 그렇죠. 네. 그냥 챙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네. 근데 정말 특별히 계속 옆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 정말 신임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보통 그런 사람은 정권에 많아야 한 2-3 사람 이상 안 되잖아요. 김태효 지금 보면 네. 그렇죠?
계속 있는 이원모 그 정도가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로 치자면 뭐 윤건영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는 맞습니다. 끝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일만 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퇴임하면 네, 네. 사저에 가서 그냥 비서관 역할을 계속 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장태님이 MBN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누가 MBN 아나운서라고 하는 거죠? 신모 씨가? 아 그런가요? 네. 김향남님, 박진영님 국민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칭찬은 없어요? 아 있습니다. 장성철님 이런 녹취 계속해서 많이 터뜨려 주십시오. 네. 무슨 녹취? 내가 뭘 녹취를 터뜨려요? 왜 나한테 그래?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네.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줄줄이 사탕. 줄줄이 사탕이다. 계속 이러한 일들이 계속 폭로가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이랬거든요, 저랬거든요 하면서 고발하는 그러한 언론 보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보면 엄석대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 네, 싸움도 잘하고 애들한테 신방도 받는 완벽한 인간이었잖아. 네. 근데 하나가 뚫렸어요. 네. 선생님이 새로 와가지고 너 수학 문제 풀어봐 그랬더니 못 풀어. 아니 항상 100점 맞는 놈이 왜 못 풀어?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고자질하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 제가 저한테 대리 시험 치라고 그랬어요. 저 제 때리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해오라고 그랬어요. 도시락 싸오라고 그랬어요. 낱낱이 계속 고발되면서 네. 엄석대라는 친구가 거기서 완전히 쫓겨나다시피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한 발화점이 지금 시작이 됐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엄석대 씨에 비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박진영 선배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비유 같아요. 그런 비유로 쏙쏙 와닿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네. 자주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 때는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네.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서울의 소리 이야기는 여기에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와 장인수 기자가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아까 말씀하신 당무 개입 관련되는 내용들의 녹취를 본인들이 또 오픈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또 기대를 하고 네.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대 안 하고 진짜 왜 그런 걸 왜 폭로하십니까? 폭로하지 마세요. 본인도 폭로 많이 했잖아요. 내가 뭘 했어 내가. 아니 저기 뭐야 무슨 파일이지 Y 파일인가 Z 파일인가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뉴스토마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녹취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자 뉴스토마토에서는 터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애초에 기사 나올 때부터 면책특권을 가지신 A 씨, B 씨 중에 누군가가 국회에서 터뜨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자 A 씨, B 씨 이야기가 천하람, 이준석이라고 대부분 이제 다 동의해주는 이런 상황까지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A 씨, B 씨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때 터뜨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은 지적은 하지만 네. 보수파 진영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러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라고 보세요? 그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보수파 트라우마가 진영에서는. 있다. 그러니까 배신자를 한번 찍히면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국민의 지지를 받더라도 그 진영 안에서 예. 정치를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터뜨리지 않고 민주당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조국혁신당 쪽에서? 조국혁신당 쪽에 그게 나올 수 있을까요? 체불을 하겠죠, 뭐 그쪽에다가. 아, 그럼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한테 준다? 아니, 다른 쪽에서 하겠죠.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녹음 파일은. 없을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엔 녹음 파일은 없고요. 네. 그 캡처본은 있을 것 캡처본, 같아요. 네. 텔레그램 캡처본 정도. 네, 네. 봤다고도 했고 본인들이 네. 갖고 있다고도 했으니까 그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이준석 대표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줘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게 이준석 대표가 나락으로 빠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나락으로 왜 빠져요? 뭐가 문제인데? 수많은 스토리들이 엮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2022년 김영선 의원이 처음으로 보궐선거에 공천받을 때 이준석 대표였어요. 에이, 그거는 허수아비 대표였어요. 허수아비 대표라도 과정은 다 알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부탁했다면 이준석 대표가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는 하나의 개연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더 오버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건 뭐 썰입니다. 저도 확인 못했어요. 그냥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인데 명태균 씨를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나 이런 소문 돌았어요. 그거는 뭐 저도 소문 들었는데 네. 그거는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아서 지방선거 때 김영선에 대해서 공천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윤핵관들이 완벽하게 따돌렸어요. 이제 지방선거만 끝나면 이준석 쫓아낸다. 그렇게 계속 음모하고 모의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공천은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알아서 다 한 거예요. 당대표는 형식적으로 직인만 찍어줬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랑 사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상의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 소장님이 잘 빠져나가신 것 같은데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뭡니까? 뭔가 하면은 명태균 씨가 그때 김건희 씨와 계속 그 통화하고 그렇죠. 뭐 문자 주고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명태균 씨는 이준석하고 아주 친해요. 네. 내가 명태균이면은 당연히 이준석한테 김건희 씨 하는 이야기가 당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죠. 뭐 물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그것의 절차에 자기가 인허가 도장 찍는 역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 그것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 속에서 더 증폭되는 거죠.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 현재는 그렇게 또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페북에다가 막 천하람 이준석이 홍매화 심는 그것도 올린 거 보면 그러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살기 위해서라도 네. 이준석 대표랑 그러한 문자를 주고 받았으면 공개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는 거 보면 어떤 지방선거 시절에 김영선 의원 창원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랑 긴밀하게 논의를 안 했다라고 지금까지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증거 자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의혹이 나오는 이야기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명태균 씨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 1등 나오는 조사들이 언론에 계속 제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를 아주 의심하는 이런 눈빛이 많은 거죠.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죠. 명태균 씨 알고 있다. 네. 그리고 그때 2021년 당대표 선거 출마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뭐 그렇게 사이가 나쁘거나 뭐 꺼려하고 멀리했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예를 들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준석 띄우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가 P&R이라는 여론조사 회사를 이용을 했다. 뭐 그런 사실이 아니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 나와야 네, 이준석 명태균 간의 커넥션, 이준석 너 잘못됐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만 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 너 해명해, 너 잘못됐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과도해 보인다. 그러면 역으로 그런 커넥션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친분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이걸 안 해주고 있어. 지금. 아니 이준석 대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채널A 나가가지고 명태균 씨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영선과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를 했어요. 페북에다가도 심심치 않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을 옹호한다? 아니면은 뭐 말을 다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렇게 큰 뭐 잘못이 있길래 자꾸 저렇게 명태균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칠불산에 왜 갔냐 이거야? 그렇게 새벽에. 평소에 인연이 있고 뭐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명태균과 김영선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당신한테 해줄게. 뭐 자료도 있어. 우리 만나자. 당연히 만나러 가야죠. 안 만나러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갔다 왔는데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 이거는 뭐 선의를 조언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텔레그램 캡처본 하나만 갖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을 확정할 수가 없는데 더 다른 증거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제시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얘기 듣고 새벽 4시에 나무 하나 심고 그냥 서로 올라와서 개혁신당 관계자들과 아니 김영선 의원이 이런 얘기했고요. 비례 1번 달래요? 아니면 3번 달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 돼. 딱 끄는 거 아니에요. 자, 천하람은 거기 남아있잖아. 남아있다가 네. 2박 3일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같이 순천으로 떠났다가 네. 천하람은 다시 김영선 의원 측에서 네. 더 큰 폭로를 할 거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 그래서 다시 만난 거예요. 네, 거기서 네. 계속 2박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그럼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하겠다는데 이 얘기를 해주겠다는데 그냥 쌩까요?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박지원 교수님한테 저기 여러 가지 좀 제보할 거 있어요. 좀 만나요. 안 만나겠냐고요. 에이, 나하고 저기 이준석 대표는 급이 다르지. 철부산까지 내려가는 거하고는 상황이. 아니 그것도 본인이 뭐 낮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 밤에 밤잠을 줄여서 내려가가지고 만나고 에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올라왔는데 뭐가 잘못된 선택이 반대로 제 추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보니까 그럴듯해. 1번, 3번 뭐 비례대표 이거 가지고도 거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갖고 와서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리 문제를 준다면은 역풍이 불 것이다. 아 그럼요.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자리 문제를 안 주고 난 뒤에 이걸 터뜨려도 되잖아요. 왜 터뜨려요?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터뜨렸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개혁신당을 찍을까? 네. 아니면은 이거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니들 보수 괴멸시키려고 이런 거 폭로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왜 이렇게 폭로했어? 라고 괜히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이건 그냥 킬 없던 걸로 한 것. 그게 뭐가 그거는 동의되지 문제냐고요. 않아요. 왜냐면요. 왜요? 그 당시에 이미 그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 나오고 디올백 이야기 나오면서 김건희 씨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한동훈과의 갈등도 생기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이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걸 터뜨리게 되면은 그거 봐라. 김건희가 개입했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지금 김건희가 개입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정당이다. 그렇다면 김건희가 개입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아닌 우리를 정통 보수로서 밀어줘야지라고 오히려 전략적 제안을 하기가 쉬워지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니들이 왜 터뜨리는데 니들이 선거 망치려고 그래? 이런 식의 공격도 받을 것 같으니까 위험도를 따져봤을 때 후자가 더 높으니까 그냥 이것은 킬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넘어가 볼게요. 김영선 의원은 그렇게까지 해놓고 왜 안 터뜨렸을까요? 김영선 의원이 그때는 이미 누군가가 이제 작동됐겠죠. 딜 친 거잖아요, 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도 갔고 민주당에도 개혁신당 쪽에도 갔다고 하더라고. 갔고 민주당에 갔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 명태균 씨가 아, 그래요? 민주당 쪽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쇼당을 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제 느낌에는 지역 차원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뭐 그런데 이제 본인이 폭로하더라도 배지를 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폭로 안 하고 네. 그래 나 이거 폭로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기관장 자리라도 하나 받아야 되겠네. 네. 그래서 그냥 뭉갠 거일 수 있다. 기관장 자리 그 뒤에 이야기 좀 있었습니까? 내정됐다라는 얘기도 소문으로 들었어요. 내정됐다는 이야기 소문으로 이거 막 하기 전에. 이거 막 하기 전에. 그냥 막 이제 발표만 남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허들처럼 작동하는 느낌이에요. 형 같은 사람이 자꾸 이준석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런 거지. 아니, 왜 이준석하고 이준석이 연관시켜? 한마디만 해주면 돼. 뭐라고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명태균이 갖고 온 걸 보니까 김건희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 같더라. 이야기만 해주면 돼. 이미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뒤집어요? 그럼 명태균 녹취록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자기는 녹취록을 그 당시에 그런 나는 녹취록을 몰랐지만 몰랐다고.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직접 거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 되거든.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뭐.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준석 대표가 오해를 사는 게 이준석 대표가 저기 성매매 관련 해결해낸 거 이런 것까지 자꾸 끄집어내고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앞에서 끌어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자꾸 연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연관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마토 TV 입장에서는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이 그 녹취록이든 캡처본을 까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걸 왜 못하느냐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이것 때문에 참 보수 정권이 국민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데 자기네들이 그게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양두구육했는데 뭐. 아, 그거랑 또 이건 다르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거하고 보수파 정권이 진흙탕으로 빠지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보수파가 통으로 해가지고 니들은 안 돼 라는 지적을 받으면 어떡해요?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더 오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김영선 건이 아니고 수없이 많았을 것이라는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많겠죠. 들은 거 있습니까? 뉴스토마토에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취를 보면은 명태균 씨가 야, 나 이거 B도 내가 이거 뒤집었다. 야, C도 내가 뒤집었어. 내가 다 공천 준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장 소장님 저보다 많이 하시니까 질문. 영남 중진들의 용태 문제, 지역구 옮기는 문제, 차출 문제 이런 것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획돼 있던 거죠. 맞아요. 그 기획이 당에서 되었다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되었고 대통령실이 그 과정에서 책사라든가 외부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가능성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없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그렇게 중진 의원 재배치 문제 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각 지역에 있던 책사들이 아니 우리 중진 의원 지켜야 되는데 네. 우리 중진 의원 좀 더 좋은 데 줘야 되는데 이래서 그 후에 작동된 거지 책사들이 이거 중진 의원들을 좀 재배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자꾸 이렇게 음모론 하지 말아요. 저기 뭐야 북에서 남으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야. 들었는데 그 당시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 나중 문제. 네. 중진의원 재배치하겠다라는 방침이 쓰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내가 아끼는 의원은 어디로 보내야 될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중진 의원 재배치에 김건희 여사는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의견 낼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거잖아요. 명태균 이 김건희 씨 통화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이 의원 재배치 등의 이야기에 김건희 씨가 다 알고 있더라. 라는 이제 우리 개연성을 자꾸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김영선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컷오프가 그렇죠. 발표되기 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다른 의원 중에 김혜로간 의원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 그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반윤에 가까웠기 때문에 뭐 혜택을 받은 분은 아니에요. 손해 본 분인데 뭐 다른 분들도 여러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부딪혔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딱 와서 보니까 아니 이거 중진원 재배치가 왜 이렇게 개떡 같아? 네. 다 날려.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한동훈은 당의 어떤 합리적 판단 기준이라든가 전략적 기준을 보고 아 이게 왜 여기 갑자기 북쪽이 남으로 가고 동에서 서로 가고 산에서 바다로 가고 강이 낙동강을 걷고 그런 곳을 올라가고 이게 뭐야? 그렇지. 한동훈은 지리 공부를 좀 했네. 지리 공부라기보다는 네. 원칙적인 판단을 한 거로 보여지죠. 왜냐면은 그냥 중진 의원이라고 정말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곳에 그냥 뚝 갖다 놓으면 그것도 네. 선거 한 달 보름쯤 남겨두면 어떻게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략적인 배치를 당의 기조국 같은 데서도 하잖아요. 당선된 사람도 있어요. 있죠. 유능해가지고. 있죠. 네. 열심히 한 사람들은 됐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찍혀서 갔다라는 소문도 있고 소문이 좋아해서 갔다는 소문도 있고 진짜. 근데 그러니까 황당무계했어 그 이야기 듣고. 우리가 이제 명태균 씨 게이트라고 뉴스토마토에서 명칭을 붙였잖아요. 네. 거기에 자꾸 이준석을 중심적으로 놓고 뭘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지금은 명태균 씨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그거에 좀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캡처본 있으면 까달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지 이게 없대요 본인은. 이게 김건희 씨로 바로 직접적으로 향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니 명태균 씨는 자기가 까면 되지. 왜냐면은 이게 김건희 김영선 간의 캡처본이 아니라 네. 명태균 김건희 사이의 캡처본이다. 김영선과는 김건희가 캡처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명태균이 봐라. 내가 김건희 여사랑 내가 문자 주고받은 거다. 이게 증거다. 뉴스토마토 니들 기사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자기 고소했으니까 고소인 조사 받아야 될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사가 아니고요. 잘못하면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녹음 파일이 넘어간 수준들을 보면 네.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에 내가 텔레그램 캡처본을 갖고 있는데 그걸 까지면은 없대요. 그게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봤다고 하고 없대요. 없다는데 자꾸 있다고 그래요. 네? 한번 지켜봅시다. 네. 자, 뭐 안 까면 어쩔 수 없어. 안 까면 네. 어쩔 수 없어. 까라고 우리 자꾸 압박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 김영선 씨하고 이 명태균 씨. 사실 김영선 씨도 아니죠. 김영선 씨의 회계 책임자죠. 이 회계 책임자라는 분이 명태균 씨 밑에 있다가 그걸로 가서 선거를 도와준 분이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명태균 씨 오른팔이었는데 네.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보냈고 음.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보좌진으로 합류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분이 명태균하고 통화하고 김영선하고 통화해가지고 네. 서로 막 이렇게 지시받고 뭐 이행하고 하잖아요. 그럼 6천 뭐 많은 돈 그거는 뭡니까? 정치자금법에 걸린 거. 명태균 씨 얘기는 빌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선관위에서는 이것은 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 같다. 불법 정치자금을 거꾸로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의원이 저기 그 이른바 이제 여론조사 회사 컨설팅 회사 사장에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돈이 건네졌다면 네.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선거 비용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김영선이 명태균한테 야 우리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렇게 돈 줄게 계좌로 왔다 갔다 하면 상관이 없다니까. 없죠. 네. 근데 우린 녹취를 들어보면 현금으로 뽑아줘.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게 2013년 12월이에요. 그러면은 선거법 시효는 다 지난 거야. 2013년 12월? 예, 이 그 저기 뭐야 이 정치자금법 이게 터진 게 2022년 아닌가? 2022년에 선거를 하고 네. 6월에 했잖아요. 2023년 12월이에요. 1년 6개월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치자금 처리를 오버페이 돼가지고 못 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업자한테 돈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회계 책임자가 주는 게 아니고 의원이 주거나 의원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쿠션을 쳐가지고. 근데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그 걸린 것도 이상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선관위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그렇지, 선관위에서 문제 삼았고. 이첩을 시킨 거니까. 예, 근데 선관위에서 이거를 또 검찰에 넘기고 또 한참 뒤에 넘기고 검찰은 또 이제 와서 이걸 또 수사하겠다고 해요. 1월 달에 보도가 나왔어요. 예, 1월 달에 보도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공천 못 받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로 작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뭔가 이상해요. 돈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자, 명태균 씨가 김건희하고 관계가 좋아서 김영선 공천 받게 한 거야. 관계했는데 이거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은 싫은 거야, 계속. 김영선이? 김영선이 싫은 거야. 수돗물 먹어서? 뭐 수돗물 먹었는지 어떤지 싫은 거야. 싫은 상황인데 이 공천 과정에서 쭉 이제 보고 오는 것들을 또 거기에 또 어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측근이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선관위에 뭐 조사받는 게 있었네? 그 왜 선관위 조사가 속도가 안 나? 그래서 2014년 1월 달에 갑자기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 그렇죠. 24년 1월 달에.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열과성의를 당해가지고 김영선도 국회의원 만들고 그다음에 김건희에게 수많은 조언도 해주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줬는데 이거 별거 아닌 거 사실 보면은 흔히 있는 일들인데 이거를 선관위에서 올라오면 그냥 끝내주면 되는데 왜 끝내지 않고 이거를 검찰에서 핸들링을 하면서 김영선이 공천 못 받게 하는 도구로 활용해서 내 뒤통수 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 교수님 말씀은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가 사이가 벌어졌다. 이 건을 갖고. 저도 그렇게 추측은 해요. 근데 왜 사이가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1월 중순경에 명태균, 김건희 두 분 사이가 아주 좀 많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원수가 됐대. 뭐가 모멘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태균, 김영선이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폭로할까 뭐 다른 당에 할까 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디 가라고 했는데 안 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여러 가지로 제보받은 거를 통해서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이번 주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또 터질 거예요. 그거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어제 JTBC라든지 아니면 어제 아주경제라든지 다른 쪽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어느 언론에서 뭐가 틀릴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또 재미를 위해서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선거의 영역입니까? 아니면은 할렐루야 뭐 계시의 영역입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역술인, 도사다, 도인이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생각하지는 돼요. 않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들어간 조언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전략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이네요, 그죠? 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역에서 명태균 씨를 잘 아는 분들은 저분은 선거 전문가 아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다. 원래는 텔레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텔레마케팅이라 하면은 기초 데이터 이제 사람 명단이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볼펜 나왔는데요. 이거 되게 좋습니다. 싸게 드릴게요. 이거 사실래요? 뭐 이런 텔레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년에 그 회사가 망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여론조사 회사를 만든 거지. 그래서 각 지역에 출마하려던 네. 정치인들, 출마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나 여론조사 해줄게. 나 DB 이렇게 많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들과 교분을 넓혔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텔레마케팅 DB와 여론조사 DB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아시죠, 그죠? 우리 이제 안전번호라든가 안심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고. 통신사에 사야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전화해서 물어서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뭐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를 물을 수 있는데 텔레마케팅 관련해서 정보는 그것과 다르죠. 상업적 정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텔레콤 회사를 이제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114라는 또 업체를 만들어요. 그 전화번호를 쭉 이제 수집하고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텔레마케팅 회사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여론조사 영역까지 진출한 거죠. 이야. 그래서 전문적으로 여론조사 분석을 공부했던 분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분석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선수일 수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럴 수도 있죠. 이것도 뭐 소문인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당신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서 교분을 넓혔을 수도 있다. 그거의 일환으로 어제 아주경제에서 기사를 쓴 게 예. 그런 의심을 갖고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장성철 수사님 의심만 하는 겁니다. 의심이죠. 그죠? 네. 이거는 뭐 확정이 아니에요. 저는. 그럼요. 네. 예. 자, 그럼 이 사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에 달려 있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준석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 왜 자꾸 이준석이라고? 나 이재명 대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몰랐어요, 명태균? 네? 물어봐야 되겠다. 알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의 네네. 녹음 파일 제보받은 것들을 정황 취재를 잘 해가지고 보도를 할까? 네네. 그리고 국감 때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캡처본이라든지 아니면 육성이 공개될까? 네. 그걸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하니까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는 또 드리고 싶어요. 뭐, 저 이 대표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 안 해. 이준석 욕하려는 왜 게 자꾸 아니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네. 윤석열하고 박근혜는 달라요. 박근혜는 어쨌든 이 보수의 적통이잖아요. 그럼. 예,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성원이 쌓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사실 아니죠. 정체불명의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온 거기 맞아요. 때문에 동의. 이 사람을 제쳐낸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보수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역할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이야기를 저는 지난 총선 때도 이준석 대표께 이야기했어요. 보수를 재정립하겠다라고 주장해라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강력한 반대층, 안티층을 스스로 만드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15에서 20%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큰 일을 할 때 너는 하면서 막 발목 잡고 손가락질하고 절대 그렇지 멱살 않을 잡고 거로 봐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15에서 20%의 지지자들, 극우의 유튜버들, 정광훈 목사 그룹들, 김문수 같은 사람들, 김무성이 잘못했고 유승민이 잘못했고 계속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 그 보수가 가지고 있는 기회주의적 속성 자체가 힘이 있고 뜨면은 저는 그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평론가들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공신 중에 한 사람이 반기문이에요. 왜? 박근혜의 지지율이 빠져서 갈 데가 있는 거야. 문재인이라든가 민주당 계열이 대통령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면은 빠져나와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20%가
아주 강철처럼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빠져나가서 다른 데 가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율이 되고 이 사람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안 넘겨주고 대선을 먹을 것 같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정치 실무자로서 강력한 안티층을 만들어내는 일에 발을 담글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저 박진영 교수님과 저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지리멸렬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한 젊은 청년 정치인이. 아, 또 왜 자꾸 시비 걸어, 진짜. 왜 그래? 너무 방어해. 방어를 뭐래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비판을 하죠. 알겠습니다. 만난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얘기 들어준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알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얄밉잖아. 없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또 폭탄 예, 그만해. 나오겠죠? 그 이야기만 이거 끝내주세요. 뉴스토마토에 달려있다니까 제보 많이 받아가지고. 명태균이 직접 터뜨리진 않고. 명태균이? 예. 스픽스 사장님도 뭐 경남에 취재 이런 거 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폭로하면 그동안 본인들이 주위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는 김건희 여사랑 나는 A 정치인과 B 정치인과 해놓은 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명태균 스스로가 다치고 연관된 그 정치인들도 다칠 거기 때문에 예.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본인도 법적으로 걸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공익 제보자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러면 보수를 망가뜨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가 그분한테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도 다치니까 본인도 다친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크게 좀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긴급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서울의 소리 터집니다. 그다음에 뉴스토마토에서도 또 터집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